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침에 출근할 때 괜찮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 자료를 다 준비해 놓고 퇴근했는데 아침에 1시간 정도로 출근하는데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뭐 출근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푹 펴고 또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또 제설 작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네요.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방송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전진건설 로봇. 오늘 아침에도 보면 제설 장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중공업 장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1위인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용어는 CPC라고 하는데 뭐 다 그렇죠. 뭐 그런 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동사 같은 경우는 약 한 30년 정도 이상 그 업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은 최근에 했고요. 이제 4개월 정도 되는데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또 레몽레인이지 않습니까? 그 레몽레인이 이름을 바꿔서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됐습니다. 또 오징어 게임 2 관련돼서 우리가 마지막 또 한번 트레이딩 한번 해볼 수 있는 또 짬을 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좀 AI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건설 로봇의 간략한 내용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오늘은 국내 점유율 1위의 콘크리트 펌프카 기업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스터디 진행합니다. 상반기 실적 성장에 기여했던 튀르키예 재건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도 3분기 호실적을 기록. 3분기 매출액 431억 원, YOY 7.6% 증가. 영업이익 92억 원, YOY 21.4% 증가. 국내 건설 경기 위축에도 수출 비중 증가로 전년비 성장. 북미와 중동양 매출액이 전년비 각각 55%와 134% 성장했고 3분기 기준 수출 비중은 84%까지 증가했다. 국내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공급 부족 상황에서 북미 중심 성장, 대응 능력이 돋보인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약 1조 달러 수준의 인프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25년에도 수출 중심의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내 대형 건설 장비 업체는 콘크리트 펌프카 생산은 없어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기대된다. 튀르키예 재건 사업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재건이 필요한 지역, 우크라이나 재건 유사 지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 종식을 주장하고 있어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상장 후 주식 유통 물량은 20% 수준이며 80% 정도가 최대 주주 물량으로 보호회수에 들어있어 단기적인 대량 매물 출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경우 주가 상승 탄력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장 후 4개월 차인 전진건설 로봇의 영업이익률은 20% 이상이어서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증권가 컨센서스는 39,000원에 형성하고 있다.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대략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과거 리포트부터 한번 꾸준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북미 매출 40% 이상 인프라 투자 수혜 기대. 이 내용이 맞았냐, 틀렸냐 하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다 진행이 잘 돼서, 뭐 기대치, 이게 컨센서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 거의 다 확인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건설 프로젝트들이 좀 빌빌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 건설 경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는요, 펌프카 같은 경우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도 인프라 또 재건하고 이렇게 시작하려면 콘크리트 갖다 때려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서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에이전트, 미국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영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또 대부분 보면 또 제가 생각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도 있을 거고요. 미국 인프라 문제도 있을 거고요. 중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인프라나 여러 가지 내용들, 건설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콘크리트 펌프카는 짓고 쌓아 올릴 때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레미콘 다음이 바로 레미콘이 가져오면 그걸 갖다 어떻게 고층 건물 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펌프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실적은 양호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을 때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설 경기는 또 금리하고 또 관계가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삼성 반도체 단지라든지 또 사실 주택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재건축도 많이 또 진행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다가 보면 어느 날 또 촥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그게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미국으로부터는 인프라에 대한 수혜라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느긋하게 매수하고 나서는 또 매수할 때 어떻게 돼요? 좀 낮은 구간에만 매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아주 심플한 종목입니다. 다른 거 별로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상장하고 나면 보통 보호회수 물량이 많이 또 풀리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풀리는 물량이 3개월에 1%, 또 6개월째 돼서 1%밖에 풀리는 양이 없어요. 자, 근데 이미 3개월은 지났으니까 1%는 사라진 거고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그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지금 유통되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고 보유에서 걸려 있는 거 최대 주주 부분 80% 정도는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이 실적만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눌리는 모양이 나타날 땐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텐데, PER이 여러분 16.6인데요. 여러분 영업이익률 한번 볼게요. 20%가 넘습니다. 실적도 분기별로 계속해서 매출도 개선되고 영업이익도 같이 개선되는데, 사실 건설 장비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2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갖다 더 높게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20 이상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BR 16 이 아래쪽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매수 공략을 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신용 거래라든지 이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증가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방으로 눌리는 구간에서 좀 잡아줄 만한데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거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 해외에서 날라오는 지금 뉴스로 움직이는 게 많잖아요. 특히 인프라 관련단하고 종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회사가 당분간 어떻습니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도 없고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이 내용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큰 무리수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직전 3개월 안에서 많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찍 매수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오늘은 또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급등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눌림이 들어오는데 그 아래쪽에서 좀 잡아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리포트 드린다고 그때 매수하자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오늘 제일 좋은 제가 좋아하는 시가 이건 매도 시그널이 분명히 맞습니다. 단기 거래상 말입니다. 만약에 뭐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매도 시그널이 맞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매기만 들어오면 계속해서 주가는 당분간은 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단기 매물은 일단은 물량은 출회가 됐고요. 자, 그 부분 생각하면 제 생각엔 21일평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21일평 라인 요거죠. 요 라인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면서 분할 매수로 하방으로는 제 생각에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1일평 하방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점으로 좀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같이 하고 있는 회원분들하고 채널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또 스윙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기존 한 종목도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최근에 이야기된 종목들 반도체 분야 빼고요. 나머지는 다 양호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특히 리가켄바이오 아주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다행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덕분일 수도 있고요. 그 한국은행이 또 금리 인하한 거 소식 들으셨죠? 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사실 최근에 보면 달러 강세가 왜 나타날까라는 부분을 좀 제가 퀘스천 마크를 던졌는데 바로 한국은행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으로는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약달러는 오지 않는 그런 환경은 또 조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전진건설 로봇의 이슈는 미국 인프라.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매출 부분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매출이 빠질 만한 이유는 없을 거고요. 중동 매출도 마찬가지고 종전 이슈. 이거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경협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 다만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공략하는 거, 금리 인하까지 일단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나면 또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 주가가 좀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눌리고 들어올 때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포인트 잡고 준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이 목요일 아니니까 금요일 다음 주 정도쯤에는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짬짬이 거래 오징어 게임 2 지난번에 우리가 레몽레이일 때 또 수익을 좀 잘 냈었습니다. 요번에 또 들어가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사실 세 번째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건 두 번째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12월 27일 아닙니까? 그 사이에 분명히 또 관심사항을 또 갖고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쯤에 들어가 주는 게 극히 정상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제가 차트 보면서 매수 공략하는 제 스타일을 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 복잡하진 않아서요.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서 요거 수익 내고 나왔지 않습니까? 요것도 아주 괜찮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거 대부분 또 안 하셨죠.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여기 오늘 양봉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아주 강한 양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기준가, 그러니까 17,000원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0원 하방에서는 분할 매수 해주면서 공략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딱 한 달만 참으면 돼요. 오늘이 11월 28일이고 27일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쯤 이게 이슈가 되겠어요? 다가오가면 다가갈수록 어때요? 빠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겁니다. 장각적인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고 트레이딩이나 또 스몰캡을 갖다 즐겨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다른 내용들 없어요. 요거는 어쨌든 그 460 몇 번인가요? 이병헌이 그 게임에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병헌 씨. 어쨌든 뭐 다 제 또래군요. 그러고 보니까. 자, 어쨌든 잘 나와서 뭐 흥행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 흥행하기 전에 이미 또 선반영하면서 주가는 분명히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재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방송에서는 쇼박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정말 테마고요. 이게 저 오히려 더 제가 볼 땐 확실한 종목으로 저는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채널의 회원가입을 통해서 채널 성장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매일같이 커뮤니케이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내용도 제가 쇼폼으로 여러분들하고 홍보 영상도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퇴근도 잘 하시고요.